안녕하십니까. 기출선생입니다. 23년 20일의 기출문제 사회복지 조사론입니다. 26번 문제 사회조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한다. 2번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다. 3번 일반적으로 연구의 공익적 가치가 연구윤리보다 우선해야 한다. 연구윤리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의 공익적 가치가 높더라도 연구윤리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4번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사전에 고지한다. 5번 참여자의 연구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27번 문제입니다.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증주의는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정치적 가치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실증주의는 경험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을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이론과 가설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하며 경험적 사실에 기반한 과학적 방법론을 따릅니다. 실증주의는 주로 자연과학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을 사회과학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번 해석주의는 삶에 관한 심층적이고 주관적인 이해를 얻고자 한다. 3번 비판주의는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사회의 본질적이고 구조적 측면의 파악에 주목한다. 4번 후기실증주의는 객관적인 지식에 대한 직접적 확증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5번 포스트모더니즘은 객관적 실제와 진리의 보편적 기준을 거부한다. 28번 문제입니다. 종단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베이비붐 세대를 시간 변화에 따라 연구하는 것은 추이 연구이다. 1번에 대한 설명은 동류 집단 연구에 해당합니다. 2번 일정 기간 센서스 자료를 비교하여 전국 인구의 성장을 추적하는 것은 동류 집단 연구이다. 2번은 패널 연구에 해당합니다. 3번 매번 동일한 집단을 관찰하는 연구는 패널 연구이다. 4번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동류 집단 연구이다. 4번은 패널 연구에 해당합니다. 5번 일반 모집단의 변화를 시간 변화에 따라 연구하는 것은 동류 집단 연구이다. 5번은 추이 연구에 해당합니다. 29번 문제 연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가설이 연가설이다. 니은, 연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가 없음을 뜻한다. 디귿, 대안가설을 검증하여 채택하는 가설이다. 연가설은 연구가설을 부정하거나 기각하기 위해 설정하는 가설이며 대안가설은 연가설에 대립되는 가설입니다. 연가설이 거짓일 때 채택하기 위해 설정하는 가설이 대안가설입니다. 니을,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이 아님을 증명한다. 연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임을 말하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의 기억 니은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사회조사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의 빈도와 유형을 자세히 보고하는 것은 기술적 연구이다. 2번 외상 후 스트레스로 퇴역한 군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초기 면접은 설명적 연구이다.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탐색적 연구입니다. 3번 사회복지협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사회복지기관 통계조사는 기술적 연구이다. 4번 지방도시에 비해 대도시의 아동학대 비율이 높은 이유를 보고하는 것은 설명적 연구이다. 5번 지역사회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기술적 연구이다.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연구 과제의 변수들을 측정할 때 기억에서 니을이 척도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장애인의 성별과 임금 수준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 거주 지역, 직업 종류와 같은 변수들의 영향력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명목 척도는 대상을 그 특성에 따라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기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성별, 장애 유형, 거주 지역, 직업 종류는 모두 명목 척도에 해당합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조사 설계의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의 원인임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외적 타당도이다. 1번은 내적 타당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연구 결과를 연구 조건을 넘어서는 상황이나 모집단으로 일반화하는 정도가 내적 타당도이다. 2번은 외적 타당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4번 실험 대상의 탈락이나 우연한 사건은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다. 실험 대상자의 탈락이나 우연한 사건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 해당합니다. 5번 외적 타당도가 낮은 경우 내적 타당도 역시 낮다. 외적 타당도가 낮더라도 내적 타당도는 높을 수가 있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피면접자를 직접 대면하는 면접조사가 우편 설문에 비해 갖는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응답자의 익명성 보장 수준이 높다. 응답자의 익명성 보장 수준은 면접조사보다 우편 설문이 더 높습니다. 우편 설문은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2번 보충적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3번 대리응답의 방지가 가능하다. 4번 높은 응답률을 기대할 수 있다. 5번 조사 내용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다.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변수의 측정 수준에 따른 분석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기억의 출신 지역은 명목 척도로서 최빈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니은의 교육 수준은 서열 척도로서 중위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귿의 가출 경험은 명목 척도로서 백분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니을의 연간 기부 금액은 비율 척도로서 범위와 관련한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음의 연령이 20세, 21세, 22세와 같이 나이로 표현되었다면 비율 척도로서 산술 평균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기의 내용은 10대, 20대와 같이 연령대로 표현되었으므로 서열 척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의 미음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델파이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견해를 파악한다. 2번 되풀이되는 조사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 3번 반대 의견에 대한 패널 참가자들의 감정적 충돌을 줄일 수 있다. 4번 패널 참가자의 익명성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들에게 우편으로 의견이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다시 응답자들에게 보내 의견을 묻는 식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델파이 조사는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5번 조사 자료의 정리에 연구자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36번 문제입니다.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관찰자에 의해 자료가 생성된다. 자료는 피관찰자를 관찰하는 관찰자에 의해 생성이 됩니다. 2번 비언어적 상황의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 3번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은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가 어렵습니다. 4번 내면적 의식의 파악이 용이하다.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을 수행하므로 내면적 의식의 파악이 어렵습니다. 5번 수집된 자료를 객관화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집된 자료를 객관화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연구에서 활용한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사회복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범죄 피해와 정신건강의 문제를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가정 밖 청소년들은 A 사회복지사와 함께 범죄 피해와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스스로 만들고 수행하였다. 정답은 5번의 사회변화와 인파워먼트에 초점을 둔다입니다. 보기의 내용은 참여행동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통제권이 주어진 사회조사의 한 접근 방법입니다.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함께 집합적으로 토론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분석해 나가는 교육 과정이기도 하며 급진적인 변화와 연구 대상자의 인파워먼트를 목적으로 추구하기도 합니다. 38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의 자원봉사의식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청소년 200명을 무작위로 2개의 집단으로 나눈 후 A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하나의 집단에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2개의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A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정답은 4번에 자연적 성숙에 따른 효과의 통제가 가능하다입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청소년 200명을 무작위로 2개의 집단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었고 양 집단에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하나의 집단, 즉 실험집단에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후에 다시 양 집단의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례는 통제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에 해당합니다. 사전검사로 인하여 테스트 효과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로 배치하였으므로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전검사와 프로그램의 상호작용 효과의 통제가 어렵습니다. 실험집단의 개입 효과가 통제집단으로 전이되는 것은 비동일 통제집단 설계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1번 연구 대상의 건강 상태가 시간 경과에 따라 회복되는 상황. 시간적 경과라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번 자존중감을 동일한 측정 도구로 사전 사후 검사하는 상황. 테스트 효과라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번 사회적 지지를 다른 측정 도구로 사전 사후 검사하는 상황. 도구 효과라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연령 분포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상황. 편향된 선별이라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번 자발적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연구 표본을 구성하게 되는 상황. 40번 문제입니다. 단일 사례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B의 설계는 개입의 긴급성이 있는 상황에 적합하다. 니은 ABAC 설계는 선행효과의 통제가 가능하다. ABAC 설계는 하나의 기초선 자료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선행된 개입의 효과와 혼재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디귿 ABAB 설계는 AB 설계에 비해 외부 사건의 영향력에 대한 통제력이 크다. 니을 복수 기초선 디자인은 AB 설계에 비해 외부 사건의 영향력에 대한 통제력이 크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기억 디귿 니을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단일 사례 설계의 결과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각적 분석은 변화의 수준, 파동, 경향을 고려해야 한다. 2번 통계적 분석을 할 때 기초선이 불안정한 경우 평균 비교가 적합하다. 기초선이 다소 불안정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은 경향선 접근법입니다. 평균 비교는 기초선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수치화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 기초선과 개입 단계의 평균을 구하여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3번 평균 비교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4번 경향선 분석에서는 기초선의 측정값을 두 영역으로 나누어 경향선을 구한다. 5번 임상적 분석은 결과 판단의 주관적 요소의 개입 가능성이 크다. 42번 문제입니다. 측정의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구자의 의도가 포함된 질문은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킨다. 2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은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킨다. 3번 측정의 오류는 연구의 타당도를 낮춘다. 4번 타당도가 낮은 척도의 사용은 무작위 오류를 발생시킨다. 타당도가 낮은 척도의 사용은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측정 오류는 변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로서 본질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입니다. 타당도는 체계적 오류, 신뢰도는 비체계적 오류, 즉 무작위 오류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5번 측정의 다각화는 측정의 오류를 줄여 객관성을 높인다. 43번 문제입니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개념적 정의를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니은 조작적 정의를 하면 개념의 의미가 다양하고 풍부해진다. 조작적 정의를 하면 개념의 의미가 다양하고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됩니다. 디귿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개념이 더욱 추상화된다.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을 실증적이고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니을 조작적 정의가 없이도 가설 검증이 가능하다.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의 기억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표지보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뢰 수준을 높이면 표지보차는 감소한다. 2번 모집단의 모수와 표본의 통계치 간의 차이이다. 3번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지보차는 커진다. 표지보차는 표집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를 말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모집단에 근접하므로 표지보차는 작아집니다. 4번 모집단의 동질성에 영향을 받는다. 5번 표본으로 추출될 기회가 동등하면 표지보차는 감소한다. 45번 문제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삼각 측정, 니은 예외 사례 표본 추출, 디귿 장기적 관찰, 니을 연구윤리 강화. 정답은 5번에 모두 해당됩니다.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삼각 측정과 같은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고, 예외 사례의 표본 추출을 통해 규칙적인 유형에 맞지 않는 극단적인 사례도 검토합니다. 연구 대상자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통한 관찰을 진행하며 연구윤리 강화 측면에 있어서 연구 자료의 수집과 해석에 있어서 편견과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을 받습니다. 46번 문제입니다. 표본 추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하는 표본 추출 방법은 유의표집이다.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하려면 무작위 추출을 통하여 각 표집 단위가 모두 추출될 기회를 가지게 되는 확률 표집 방법이어야 합니다. 유의표집은 비확률 표집 방법에 해당합니다. 2번 모집단이 이질적인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 모집단의 이질성이 크면 표본의 크기는 커야 합니다. 3번 전수조사에서는 모수와 통계치 구분이 필요하다. 전수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통계치는 표본의 속성을 나타내는 값이며 전수조사에서는 모수만 존재합니다. 4번 표집 오류를 줄이기 위해 층화 표집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5번 체계적 표집 방법은 모집단에서 유의표집을 실시한 후 일정한 표본 추출 간격으로 표본을 선정한다. 체계적 표집 방법은 모집단 목록에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매 K번째 요소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리커트 척도는 개별 문항의 중요도를 차등한다. 리커트 척도는 각 문항의 중요도를 동등하게 합니다. 2번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누적 척도이다. 3번 평정 척도는 문항의 적절성 평가가 용이하다. 평정 척도는 척도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항의 적절성 평가가 어렵습니다. 4번 거트만 척도는 다차원적 내용을 분석할 때 사용된다. 거트만 척도는 단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단일 차원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5번 의미차별 척도는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한 쌍의 유사한 형용사를 사용한다. 의미차별 척도는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서로 상반되는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48번 문제입니다.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특정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포괄하는 정도는 내용 타당도이다. 니은 개발된 측정 도구의 측정값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측정 도구와 비교하는 것은 동시 타당도이다. 디귿 예측 타당도의 하위 타당도는 기준 관련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이다. 기준 관련 타당도의 하위 타당도가 예측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입니다. 닐 측정하려는 개념이 포함된 이론체계 안에서 다른 변수와 관련된 방식에 기초한 타당도는 구성 타당도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기억, 니은, 니을입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측정 도구로 동일한 대상을 다시 측정하는 방법. 2번 측정 도구를 반으로 나누어 두 개의 독립된 척도로 구성한 후 동일한 대상을 측정하는 방법. 3번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들을 범주화하여 하위 요인을 구성하는 방법.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들을 범주하여 하위 요인을 구성하는 방법은 요인 분석으로 타당도 검증 방법입니다. 4번 동질성이 있는 두 개의 측정 도구를 동일한 대상에게 측정하는 방법. 5번 전체 척도와 척도의 개별 항목이 얼마나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방법. 50번 문제입니다. 할당 표집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모집단의 주요 특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다. 2번 모집단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별로 표본을 할당한 후 확률 표집을 실시한다. 할당 표집 방법은 비확률 표집을 실시합니다. 3번 지역주민 조사에서 전체 주민의 연령대별 구성 비율에 따라 표본을 선정한다. 4번 표본 추출 시 할당 틀을 만들어 사용한다. 5번 우발적 표집보다 표본의 대표성이 높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